예, 저는 계속 2월 달부터 3월 중순 FMC가 시장의 변곡점이라 보고 있는 쪽에서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상승 전환의 변곡점이다. 변곡점은 제가 하락이냐 상승이냐는 쪽인데 저는 상승 그쵸. 쪽에 좀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일단은 근거는 너무 이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 거의 작년 어떻게 보면 6월 달, 7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조정을 받았던 것 자체가 통화 정책이었잖아요. 작년 7월 달부터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개월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던 건데 결국 이제 이번 3월 15, 16일 날 FOMC 때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금리 어떻게 되든 간에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악재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가장 부분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그때도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요. 이번 주 선물로시 만기도 좀 지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시장 자체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1월 달엔 1월 효과, 2월 달엔 쉬고 또 3월 달부터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3월 중순부터는. 이게 좋아지는 이유가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월 중순 때 우리나라 중국 경기에 민감을 하니까 중국의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나온 부분도 이 모멘텀도 전개가 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작년도 이제 기업 실적 자체가 3월 중순 전후해 가지고 이제 거의 3월 중순에서부터 3월 20일 정도에서는 기업들 다 주총도 하지 않습니까? 주총도 하고요. 주총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배당금도 결정이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배당금이 좀 들어오니까 자금도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종목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유 자체가 결산 실적 발표되고 추천하게 되게 되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 제출하게 되면 퇴출될 기업들 다 옥석이 다 가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실한 기업도 또 퇴출해서 벗어나면서 안도하는 이른바 동전주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3월 달 시장 자체는 경험적으로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3, 4월 달 시장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좀 쉬었고 여러 가지 주력 어떤 악재들도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FOMC 이후에는 뚜렷한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저점을 상향을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약간의 어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어갈까요? 네. 저는 3월 FOMC 이후 시장은 안도랠리 시작이다. 그러니까 거의 관점이 비슷합니다.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전에 2014년도였거든요. 2014년도부터 테이퍼링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조정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월달 금리 인상을 앞전에 이제 0.5%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미 시장 한번 반영을 했었으니까. 근데 약간 그 부분이 0.25%보다는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준회의는 올해 모든 연준회의는 금리 인상 0.25%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이번 연준회의 금리 인상 0.25%, 그 다음은 0.25% 이게 매달 할 때마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변수라는 부분이 없을 거고 오히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뭔가 또 경제적인 부분이 안 좋다 싶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인상 안 하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시장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워낙에 오래 왔던 이슈라서 이게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명중 의원님은 어떻게? 네, 저는 3월 FOMC 시장은 도루 러시아다. 도로 러시아. 도로 러시아. 이 도로 러시아가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는 이제 그래도 FOMC에 대한 관심들도 있고 그게 또 이렇게 등락 또 영향 주는 그런 양상들도 있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바로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 관심이 이거 이슈를 이렇게 좀 등락을 가져가는 중심이 여전히 좀 러시아 아닐까? 아직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관심도에 있어서 FOMC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 이런 부분보다는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게 조금은 더 관심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중반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도로 그냥 또 다시 러시아 이슈 그거 갖고선 또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그럴 걸로 보이고 그러고 이제 한 3월 마지막 주 4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러시아도 그럼 거의 한 달 반 되는 거잖아요 이슈가. 그죠. 그럼 이제 지겨워지죠.
그럼 지겨워지면 그죠? 지루하다고 굉장히. 그럼 4월 달부터는 러시아는 일단 점점 이제 등락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감소를 하고 4월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바로 이제 한 3월 마지막 주 4월 보통 4월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보다 한 보름 전부터는 이제 실적에 주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근데 또 실적 시즌이 막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인플레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줄줄줄 뭐 빠진다 그런 것보다 계속 시장의 성격 자체는 계속 갑자기 급등 나왔다. 또 급발락 났다. 이게 계속 그래도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지는데 그런 양상들 속에서 이슈의 중심, 사람들의 관심, 뉴스에 이렇게 키워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FOMC 끝나고 바로 이제 또 러시아 이슈 월말까지 좀 거기에 주로 나오다가 그 월말 다음 달 초 거기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관심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러시아가 사실 그 전쟁 이 부분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약간 뭐 자존심 싸움 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전에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주 정도 됐으니까 한 달을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쓸 때 연준회의 끝나고 나면 이게 남은 불확실성은 사실 러시아 문제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전쟁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 자체는 전쟁으로 확대돼 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정말 시장에서 얘가 핵 가지고 장난친다든가 3차 대전 쪽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야 정말로 주가 많이 주가적으로 떨어지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석유라든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수출 금지를 함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가의 급등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시장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디폴트까지 거의 선언된 상태니까 러시아가 디폴트 된다고 해가지고 영향이 없죠. 영향 없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주라든가 주요 산업들 세계 경제 자체도 마찬가지고 원자재가 이게 급등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하늘 앞서겠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관련 부분 자체는 크게 확대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국채 발행한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국채 발행 규모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대비하면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보면 러시아가 진짜 자원부국으로서 나름대로 정말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는데 우선은 뭐 최근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러시아 디폴트의 가능성 계속해서 얘기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가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다음 주 정말 연준회 끝나고 나서 러시아 문제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근데 이슈는 그냥 어떻든 또 이슈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맨날 러시아 뉴스 거의 한 달 들으니까 러시아 때문에 장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 때문에 빠진 건 없습니다. 1월달, 2월달 초에 계속 빠져 있었던 시장 거거든요. 요인으로 빠졌고 그러고 그죠. 그 이후에 러시아 이슈 터지고 막 급락도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 급등도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냥 결국 평균 제자리. 상태, 제자리 상태. 제자리. 만약에 러시아 이슈가 안 터졌어도 사실 시장이 원래 이러고 있지 않을까 등락 구간으로 뭐 그렇게 보여갖고 이슈는 또 이슈입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버렸으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어요. 엄청 좋았을 거예요. 호재로 작용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아니고 그냥 바로 갔을 텐데 질질 끌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3월달 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어차피 연준은 어떻게 본다면 현재 물가를 봐서는 금리를 더 인상폭을 높여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때문에 추가적으로 긴축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은 전개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될 수 있는 그것도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